이번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실 아이폰 SE나 M1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는 굳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M1 울트라와 맥 스튜디오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M1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M1 맥스를 결합한 형태인데요. 단순히 프로세서 두 개를 별도로 배열한 게 아니라 울트라 퓨전 기술을 이용해서 두 개의 칩이 마치 하나의 칩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16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가 합해진 20코어 CPU에 최대 64코어 GPU까지 구성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M1 맥스보다 사양이 정확히 2배가 올라간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코어 구성도 구성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울트라 모델에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히려 메모리와 미디어 엔진이었는데요. 먼저 메모리는 최대 128기가로 구성이 가능하면서 대역폭이 무려 800기가에 이르다 보니까 이미 상당히 넓은 대역을 자랑했던 M1은 물론이고 엄청난 대역을 자랑했던 M1 프로나 맥스보다도 훨씬 넓은 대역을 제공합니다. 최신 애플 실리콘에 6400MHz LPDDR5 메모리가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메모리 대역폭이 무려 1024비트라는 의미인데요. 이 정도 대역폭은 사실 일반적인 PC 환경은 물론이고 GPU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양이에요. 사실 수백 장의 대용량 이미지를 동시에 다루거나 영상 편집 타임라인에서의 썸네일 로딩 같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 느껴지는 체감 성능에서는 거의 프로세서 성능만큼이나 메모리 성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미 M1 프로와 맥스만 해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번 M1 울트라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사실 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통합형 메모리인 만큼 그래픽 메모리 용량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텍스처 로딩이 필요한 3D 렌더링이나 AK 멀티캠 같은 하드한 영상 편집 작업에서 VRAM이 제한되어 있는 일반적인 GPU들보다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엔진 역시 M1 맥스보다 2배가 늘어나서 디코딩 엔진 2개에 인코딩 엔진 4개, 거기에 프로레스 전용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무려 AK 프로레스 포트2 비디오 18개를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M1 맥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미디어 엔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2배나 더 늘었다고 하니까 사실 4K까지만 작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주기적으로 AK 멀티캠 작업을 하시거나 매일 타이트한 스케줄로 미디어 작업하신다면 정말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꿈에 가까운 편집 머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CPU와 GPU 코어도 대폭 증가돼서 기존 28코어 지원을 탑재한 맥 프로나 인텔 12세대 i9 그리고 3090 GPU에 거의 필적하거나 혹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제시한 결과를 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성능 대비 전력 효율성이 기존의 그 어떤 PC보다 훨씬 우수한 것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M1 울트라를 탑재한 유일한 맥인 이번 맥 스튜디오에서는 370W의 파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 M1 맥스 맥북 프로에서 사용하던 140W보다는 훨씬 높지만 일반적으로 동급 PC에서 최소한 700에서 800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점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전력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이 낮다는 건 그만큼 발열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의미고, 발열이 적다는 건 전체적인 부품들의 부피, 특히 쿨링 파트를 훨씬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전력 효율에서의 메리트 덕분에 고스트 S1 같은 초소형 ITX PC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에서 하이엔드급 성능을 내는 새로운 맥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총 6개의 썬더볼트 포트와 2개의 USB-A 포트와 함께 SD카드 리더와 HDMI 그리고 10기가 램 포트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작업 환경에서 정말 굳이 꼭 PCI 익스프레스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풍족한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상당히 하이엔드급 구성인 만큼 가격 역시 만만치는 않은데요. M1 맥스를 탑재한 기본형이 269만원, M1 울트라를 탑재한 고급형이 53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맥미니랑 폼팩터가 좀 유사해서 그런지 뭔가 그 보급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비싼 인상을 주는 건 확실하지만 막상 비슷한 사양의 ITX PC를 구성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또 의외로 가성비가 꽤 괜찮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맥과 PC의 프로세서 성능은 사실 용도나 최적화 분야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M1 맥스와 비교적 유사한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인텔 12세대 i7과 3060 GPU 그리고 DDR5 메모리와 PCI 4.0 SSD를 ITX로 구성해봤을 때 사실 맥 스튜디오와 거의 가격 차이가 없었고 M1 울트라 같은 경우도 일단 전력 때문에 동급 사양 PC를 ITX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일반적인 ATX 데스크탑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동급 사양에서 가격이 크게 저렴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훨씬 컴팩트한 사이즈와 더 나은 미디어 엔진, 그리고 훨씬 뛰어난 전력 효율성에다가 무려 6개의 썬더볼트 포트에 10기가 네트워크, 그리고 완벽하게 최적화된 OS와 드라이버까지 한 번에 따라오는 셈이기 때문에 요즘 PC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결국 이번 제품 이름이 맥 프로 미니도 아니고 맥 미니 프로도 아닌 맥 스튜디오로 지어진 것도 수요층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야 애시당초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가격에서 PC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만, 사진이나 음악,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 프로페셔널에게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사양의 하이엔드급 시스템을 믿기지 않은 만큼 컴팩트한 패키지에서 꽤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벤트 말미에 애플에서 직접 이야기했던 것처럼 맥 스튜디오는 맥 스튜디오고 맥 프로가 조만간 별도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코어 구성과 더불어 아마 내부 확장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맥 스튜디오의 가격이 물론 꽤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닿아 있는 만큼 새로운 맥 프로의 가격은 개인이 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맥 스튜디오 정도의 사양이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스튜디오 작업에서는 필요 충분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하염없이 신제품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루라도 더 많은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출시되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단종시킨 27인치 5K iMac 디스플레이를 24인치 신형 iMac의 폼팩터에 새롭게 적용시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하는 카메라와 함께 6개의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고 맥북 프로 14인치를 위한 급속 충전까지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27인치 5K라는 구성 자체가 이미 굉장히 드물고 애플 특유의 컬러 세팅이나 PPI를 다른 맥 기기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은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니 LED나 OLED도 아니고 120Hz 고주사율도 아닌 60Hz 600니트급 27인치 디스플레이에 209만원이라는 가격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기본 포함 스탠드에 딱 높이 조절 옵션만 추가해도 260만원이 넘어버리는데요. 아무리 유사한 스펙을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히 직전까지 판매되던 27인치 5K iMac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너무 과하단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전 사실 M1 맥스 맥북 프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M1 울트라를 구입해서 리뷰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혹은 어디서 빌려올 수라도 있다면 자세하게 리뷰를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